부영직과 권학문이 부모에게 묻는 책임의 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오름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중등교사로서 32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한 경영학 박사로서 지금은 대학교에서 회계세무학과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학을 전공하였지만 부전공으로 정보컴퓨터와 한문교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람되게도 수백 년 전의 고전이지만 오늘의 우리 가정과 부모와 자녀에게 뜨겁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문진보 중에서 당대 즉 772년에 태어나서 846년에 서거한 백거이의 권학문 중 한 부분. 밭을 갈지 않기 즉 안입을 박갈경 불경과 책을 가르치지 않기 즉 안입을 가르칠교 불교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사랑의 무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문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전 불경 창르모 이고 유서 불교 자손 후이면 창르모에세어 얼핍이라 자손 우에이소 이고 야규 불경여 불교이면 신의 부형직과여 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육자 그리고 한문교사로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권학문의 메시지와 부모의 책임. 먼저 두 가지 안이 불자의 무게를 통해 이루어진 단어 불경 그리고 불교. 권학문에서 말하는 밭이 있어도 밭을 갈지 않음 즉 유전불경은 단순히 농사 짓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밭은 자녀의 잠재력, 기회 및 물질적 환경, 정서적 기반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곧 창고가 비게 됩니다. 자원의 축적이 멈추고 내부가 빈곤해지는 것이지요. 책이 있어도 자손에게 가르치지 않음 즉 유서불교 자손은 지식만이 아닌 도덕, 예의, 공경, 순리, 인성 등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가치를 전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도 혹은 책이 집안에 있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의 그림자로서 공허함과 예의의 상실. 권학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창르모에세 얼핍하고 자손 후에 예의소한다. 즉 창고가 비면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해지고 자손이 어리석어지면 예의와 의로움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학창시절, 청소년기, 성장의 시간들을 말하죠. 부모가 밭을 갈지 않거나 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틈새 사이로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감성적 실사례들을 찾아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권학문이 말하는 바가 단지 옛날 글귀가 아님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익한 관심이 끊긴 순간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생 민주는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늘 공부만 하라는 얘기와 시험, 성적 이야기만 듣다가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학원, 좋은 참고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지만 민주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고민, 꿈 얘기 등을 할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고 결국 상담실에서야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지요. 이 사례는 밭, 정서적 밭, 관계의 밭이 존재했지만 불경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부모가 시간과 관심을 주지 않은 순간들이 모여 자녀의 내면이 말라갔던 것이지요. 두 번째 사례는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만든 균열. 부산의 청소년 C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 게임, 친구들과 노는 것 등이 잦았는데 부모가 하면 안 된다고만 잔소리했지요.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공부를 미루기 시작하자 부모는 통제하려 했고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잔소리와 벌, 통제 속에서 결국 C군은 폭언을 하고 물건을 파괴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절망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는 가정법원 통보제도를 통한 교정교육이 고려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부모가 밭관계도 놓치고 가르침 예의, 책임감, 분노조절 등도 제대로 손대지 못했을 때 어떤 상처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모의 책임인식 가능성을 믿는 마음.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3명 중 2명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자녀의 인생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지적 양식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처럼 책임을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권학문이 부영직과가 말하는 길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거이 선생님의 말씀을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야규 불경여 불교하면 신의 부영직과여 이라. 만약 밭을 가꾸지 않고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부모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부모님께서는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다가가 묻고 들으며 함께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도 부모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관계 안에 지혜와 회복이 싹 트지 않을까요? 구체적 책임과 실천 제한 부모님께 드리는 행동 강령. 이제 부용지과의 자리에서 부모님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매일의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작지만 깊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첫째, 정서적 밭 경작하기. 하루 한번 오늘 하루 어땠나요? 묻기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표정, 몸짓으로도 관심을 표현하기. 감사, 칭찬 표현하기. 아이가 한 작은 일이라도 알아보고 칭찬해주기. 실패도 함께 나누기. 아이가 실패할 때 비난 대신 이야기하며 배움과 회복의 기회를 주기. 둘째, 예의와 도덕 가르치기. 이것은 말하기보다 보여주기로 부모가 약속을 지키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사는 모습이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 규칙 정하기. 가족 규칙, 식사 시간, 공부 시간, 휴식 시간 같이 정하고 모두가 지켜보기. 타인 배려, 공감 훈련. 가족끼리 작은 봉사나 지역사회 참여, 친구 사귐에서 공감 연습. 세 번째는 지적 양식 제공. 집에 한문 고전, 동화책, 역사책 등을 두고 아이와 함께 읽거나 이야기 나누기. 아이가 호기심 있는 주제 있으면 함께 조사하기, 같이 탐구하기. 학교 수업 이외에 배우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하기. 네 번째는 부모 자신의 성찰과 성장. 부모도 배우는 삶을 살기. 인성교육이나 자녀 양육 관련 책 읽기, 부모교육 워크숍 참여하기.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고 사과하거나 화해하는 용기 가지기. 부모 자신의 삶이 서로에 대한 책임, 예의, 겸손, 성실 등 본보기가 되는 삶인지 돌아보기. 결론은 권학문의 교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권학문은 묻습니다. 밭은 당신이 가꾸러 왔는가? 아이에게 책을 당신이 보여주었는가? 아이가 가진 재능과 기회가 밭이라면 그 밭을 가꾸는 것은 부모의 일입니다. 아이에게 책이 있다면 그것을 읽게 하고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밭을 갈고 아이의 인격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가꾸어진 밭 위에서 자녀는 예의와 도덕이라는 꽃을 피우고 자신의 길을 든든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이 내가 부족해서라며 자책하지만 권학문이 말하는 부용지과는 단순히 비난이 아닙니다. 깨우침이며 시작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실천하는 순간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